Hi, everyone. Economy's mom. 경제, 군사, 기술 등을 연구하여 표명하는 미국의 두뇌라고 불리는 싱크탱크. 지난 2014년 G8에서 러시아를 퇴출한 뒤 G7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주요 7개국에 한국을 추가시켜 다시 G8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0주년을 이어간 한미 동행이 다음으로 이어가며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 중 하나로 한국을 초대해 G8으로 확대하는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로 이루어져 있는 G7은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선진국들입니다. 그들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감행하고 그 수위가 높아지는 탓에 G7의 통합을 위해 최근 아시아권에서 그 영향력을 더욱더 크게 확장 중인 한국은 G7에 참가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한국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과 나토가 협력한다면 그로 발생하는 이익은 아주 커다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7은 1년 내내 회원국의 장관들과 관계자들이 회의를 열고 협정을 맺으며 국제 행사 등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의 대통령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G7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기존부터 G10에서 G11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공유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G7에 가입되어 있는 일본 측에서 극구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에도 한국의 G7 정상회의 초대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징용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압박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측에서 먼저 한국을 모셔오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이번 한국의 G7 합류 추진은 이전부터 조짐을 보였었는데요. 한국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중 2021년에는 정상회의의 단체 사진에서도 G7 의장국인 영국 총리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한국 대통령이 서 있어 그만큼 한국의 영향력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약 한국이 G7에 가입한다고 해도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현재 중국 수출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파가 매우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과 파병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을 직접적으로 개입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하였는데요. 그만큼 G8 회원국에 따른 권한도 생기지만 책임과 의무가 더욱 크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G7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들의 전원 찬성을 통과해야만 확대가 가능하다는 만큼 반대하는 국가가 있는 한 한국의 가입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인데요. 회원국들 사이에서 한국을 G7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위상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끝없는 성장을 통해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도 뛰어난 발전으로 세계 모두가 인정하는 한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